Dr. Jose Costa Requena, he's a Kumukor CEO 박사님께서 representing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Kumukor, 생각이 들고요. and he also 쿠미코의 staff CEO고요. scientist in Aalto University, Helsinki, Finland. 핀란드에 있는 대학교에서 스텝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기도 Good 하셨습니다. morning, Jose. Are you online? 호세 박사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Okay. 안녕하십니까? We welcome you to this workshop 환영합니다. and 워크숍에 forum. 오신 거 환영하고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Okay, thank you.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 커뮤코어라는 회사를 대표해서 오늘 나와 있고요. 저희가 패킷 코어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5G 네트워크와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연관성이 있는가? 이미 와이파이가 있고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5G가 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타임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업계마다 보게 되면 이 다운타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비용을 다 일일이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5G를 사용한 MPN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뢰성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 이래서 산업 시나리오를 더 잘 서포트할 수 있다라는 니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4G가 있었고 그리고 5G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소비자 쪽에다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엔드엔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제조업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5G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광업에까지 유스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자동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빗 커뮤니케이션을 잘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퍼블릭 쪽으로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 내에서 혹은 건설 현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데이터가 프라이빗하고 안전하게 또한 보장을 하는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그럼 왜 프라이빗 네트워크일까요? 기본적으로 주파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요. 리소스로 할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네트워크에 붙을 수 있는가,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각각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 스트림을 할당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희가 품질을 가져갈 것인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접근을 제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딜레이에 대해서도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고 특정 캐파시티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한 가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도 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라는 것이 완전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오너가 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패킷 코어라든지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든지 네트워킹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시스템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기 쉽게 만들 것인가? 모니터링하기 어떻게 쉽게 만들 것이고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쉽게 만들 것인가? 각각 요건에 맞춰서 아주 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 기능 등이 필요합니다. 퍼블릭 네트워크와는 다른 요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기존의 통신사가 제공하던 퍼블릭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5G 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G 랜은 5G 네트워크 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든 디바이스가 5G를 통해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 그룹으로 만들고 직접적으로 다른 디바이스와 바로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전체 통신이 디바이스 내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너들마다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끼리만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더넷을 통해서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에리아 네트워크 내에서 여기는 이더넷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안을 조금 더 해보겠다. 아니면 데이터 레이턴시를 좀 더 높여보겠다. 이런 모든 요소에 대해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디바이스와 분리가 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산업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IEEE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픽스드 네트워크를 적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안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에서는 특정 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라든지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 특정 장비에 대해서는 디바이스의 서브셋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5G 랜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TSN, 타임 센서티브 네트워크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밀성, 정확도를 픽스드 네트워크에다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른바 결정적인 커뮤니케이션, 디터미니스틱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라든지 디바이스라든지 머신이라든지 PLC 이 모든 요소들이 특정 커뮤니케이션을 딱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딱 특정 타임 슬롯 내에서만 통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디바이스가 완전히 다 동기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밀리스칸 레벨로 동기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나노세컨 수준까지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다시 5G 디바이스로 리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5G 디바이스들이 5G 디바이스가 완전히 픽스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컨트롤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두 정확하게 동기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픽스 네트워크에서 커멘트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ime to synchronization이라든지 혹은 언제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디바이스와 할 수 있다라는 커맨드 등을 받는 것입니다. 퍼블릭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었죠. 5G 코어 기능,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했을 때만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완전히 고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프라이빗 유시지를 위해서만 딱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발표에서도 이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산업 기술과 잘 통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이게 5G인지 유선인지 무선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요, 그냥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연결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니터링이 쉽고 관리가 쉽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쉬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픽스 네트워크처럼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냥 플러그인을 딱 했을 경우 바로 쓸 수 있는 형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3GPP에서는 이 두 개의 디플로이 옵션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얼론 네트워크가 나와 있죠.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아이솔레이션이 완전히 되는 거죠. 코어, 라디오 모든 것들이 다 전용으로 쓰이고 있고 이 네트워크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스템의 오너가 완벽하게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한 컨트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도 당연히 개런티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상당히 쉽게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또 다른 디플로이먼트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퍼블릭 네트워크의 일부로 물리는 겁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의 일부 물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바일 오퍼레이터의 베이스 스테이션이 일부는 퍼블릭, 일부는 프라이빗으로 공유가 되는 겁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을 공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특정 리소스를 라디오에다 할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당을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옵션 역시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할 겁니다. 공장이나 혹은 고객이 패킷 코어라든지 로컬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복잡성이 모바일 오퍼레이터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가 완전하게 라디오에 대해서 충분한 컨트롤을 원하지는 않는다. 혹은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혹은 패킷 코어에 대한 완전한 풀 컨트롤이 필요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바일 오퍼레이터들에게 일부 권한을 넘겨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5G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 당사자들이 이 비즈니스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충분한 역량도 가지고 있었고, 퍼블릭 네트워크도 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네트워크를 소비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컨피규레이션을 해줬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재도 상황이 이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라든지 새로운 이해 당사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파트너, 인더스트리얼 파티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건데요. 벤더 등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MPN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MPN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퍼블릭 쪽에 대해서만 오퍼레이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전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서드 파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산업계에 있는 인더스트리얼 파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서플라이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라든지 디플로이먼트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관리, 이런 요소적인 거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이 계속적으로 모바일 오퍼레이터들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들이 생겨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너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오너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펙트럼 오너라고 하면은 모바일 오퍼레이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자신들이 라이센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스펙트럼을 할당을 하는 데 있어서 스펙트럼을 민간용으로 좀 할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 오너라는 개념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MPN 인테그레이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컴포넌트를 다 가지고 잘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을 해주는 일종의 SI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관리까지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PN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서드 파티가 이런 오퍼레이터의 역할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직접 운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유저, 사용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쨌거나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는 유저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이 등장을 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오퍼레이터들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점점 쪼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냥 벤더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그냥 인정을 하고 자신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역할만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MNO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펙트럼 오너만
스펙트럼 오너 역할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스펙트럼을 일부 정부가 쪼개가지고 또 민간용으로 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MNO는 더 많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MNO, 즉 모바일 오퍼레이터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MNO, 모바일 오퍼레이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잘 활용을 하는 거고, 각각 다른 프로바이더들로부터 컴포넌트를 다 뽑아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를 만드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공장에게, 그리고 광업에 새로운 패키지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고객이 풀 컨트롤을 희망한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바일 오퍼레이터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혹은 현재 상황을 체크를 한다라든지 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또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코어나 기능을 가져가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라디오 쪽만 모바일 오퍼레이터가 관리를 하는 형태의 서비스 모델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모든 컴포넌트를 가지고 패키지로 만들고 고객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통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용이라든지 혹은 특화망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고 있고 거의 60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의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벤더들 이런 회사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하던 역할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벤더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장비나 네트워크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한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패키지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도록 패키지 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코어 요소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를 제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산업계의 84%가 로컬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희망을 하고 있고 무선으로 공장 내에 이런 거를 디플로이 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산업계의 니즈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니즈가 뭔가 우리는 시스템도 있고 우리가 전반적인 패키지도 다 있는데 어떤 거를 디플로이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딜리버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 절민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고객들은 이동통신사가 너무 느리다라고 비판을 고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컴포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빨리 디플로이가 될 수 있는 레디메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손을 뗄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통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는 하나의 국가 네트워크를 관리했었는데 조그만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다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사 같은 경우도 서드 파티와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업을 해서 고객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역할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흔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NO 같은 경우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거의 주인이었고 주파수의 주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깨지고 각각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5G는 새로운 시장 세그먼트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빗 쪽에 대해서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니즈가 나올 겁니다. 새로운 이해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통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